티키타카로 하지, 티키타카. 그렇죠. 즐겁게. 아, 확실히 성미 크게 보이네. 와, 대글빵이 진짜 아마. 아니, 내가 작게 보인다. 야, 정철이가 아담하다. 아따야, 항상 옆에 있어. 편이 나뉜 느낌이네요, 지금. 네, 이 각도가 이게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목소리로 들리는, 예, 저는 누군가? 저는 이제 그 피싱기어 아이템의 안 PD고요. 담당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는 그 화면상으로 드러나는 거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요. 그 참고로 그 지난번에 그 취업 학료 때 그 찍혔던 영상은 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예. 모자이크 필수.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자이크 나오는 분이에요. 우리 그 이제 배에서 우리 피싱 아이템 배나 이런 데에 찍혔는데 뭐 시커먼 덩어리 하나 돌아다니는 게 있죠. 그리 접니다. 남PD입니다. 남PD. 아하, 그래서. 네, 그분입니다. 그분. 대체 누구지? 하고 봤는데. 사회적 무리를 찍혔던.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좀 꺼립니다. 뭐 어쨌든요. 여러분들 모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뭐 이렇게 낚시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토크를 조금 해보려고 그런 콘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저희 작가분하고 그리고 또 PD분하고 회의를 잠깐 해봤는데 그 코너 이름을 아직 안 정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코너 이름은 중반 정도에 색깔이 나오면 그렇죠.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은 이제 회의 형태로 뭐 토크 형태로 이제 자유 토크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낚시에 관련된 그 정해진 메인 주제로 토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저 패널 분들, 출연자분들 이게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섭외를 했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제일 왼쪽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대표님부터. 제일 왼쪽이 저쪽입니까? 네네. 네, 피싱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나이가 최고 많습니다. 그거 하나 지금 확실하게 밀 수 있는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경쟁이고 나발이고 나이가 최고 많은 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나이. 네. 어쨌든 뭐 지금 가장 그 노령이신 이 대표 옹 됩니다. 자, 그다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과장 인플루언서죠. 그 유일한 여기의 인플루언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그 기준은 구독자 5만 기준. 그렇죠. 아직 저는 뭐 절반에 좀 미치고 있는. 저희 피싱기어는 그 2만 딸이. 이만해서 진짜 진전이 없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우리 박 과장님 간단하게 또 인사 좀 해. 뭐 처음 뵙게 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유튜버에서 낚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무거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오늘 초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아무튼 뭐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뭐 아는 건 잘 없어도 이야기는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검은 그림자. 돌아왔어요. 아니 근데 뒤에가 이렇게 밝은데 그 여기만 유독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는 저 세 번째 앉아 계시는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직 유튜브에서 조금 활동했던 이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구독자분 중에서 굉장히 열렬한 또 그 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 라이브만 하면 대체 찌찌뽕님은 어디 가셨냐? 잘린 거냐?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녁에 장사를 하고 낮에 좀 쉬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면 너무 이게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몸도 조금 이렇게 싹 가는 것 같고 제가 이 대표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몸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나오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 낚시 지식에 관련돼서 토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대표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 이외 거는 제가.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 예전에 그 댓글 중에 아주 그 뇌리에 박히는 그 이게 댓글이 있었거든요. 우리 찌찌뽕님이 대체 전날 뭐 하고 오시는지 궁금하다. 방송 전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 전혀. 뭐 이런 얘기는 그렇죠. 듣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의 진미죠. 뭐 알고 들여다보면 힘들거지. 그래서 조금씩 짧고 굵게. 역시 맞습니다. 변한 게 참고로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예전 컨텐츠는 예전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사람 바뀌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패널 우리 또 부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 조무사 부매니저 윤성민입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각자 역할을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섭외를 한 것이거든요. 그 우선은 우리 이 대표님은 아무래도 그 피싱 기어 진행자시기도 하지만은 또 낚시 장비에 대해서 좀 최근에 또 많이 본인 사비로 이렇게 그렇죠. 사다가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이 조금 있으시다라는 거. 그리고 조그업체를 운영하시는 입장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플루언서 박 과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SNS 그리고 뭐 또 유튜버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또 생각이 또 궁금해서 또 모셔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 사장님이죠. 그 찌찌뽕님은 횟집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매일 어부죠, 어부. 낚시고기 횟집. 그렇죠. 예. 어부죠, 어부. 예. 어부라고 어부입니다. 반어부라고 봐야죠, 일단. 낚시고기 횟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낚싯대를 자주 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셔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부 매니저님께서는 그래도 한 조구 회사의 또 필드 스텝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도 뭐 일반인보다는 또 낚시를 많이 다니신다고 생각이 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그 여기 이외에 또 여러 입장에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뭐 선장님이나 뭐 기타 등등 또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도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나오지 않겠다고 단칼에 끊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 두둥.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대표님? 그 사물 XS 편을 내보냈더니 EXL 편이죠. 내보냈더니 유독 이 방송 편에서 이제 좋다는 부류와 안 좋다는 부류가 난리가 났어요. 호불호가 갈렸었죠. 호화불호가 이렇게 이제 다른 낚싯대 편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불호가 좀 많았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좋다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더만은 이 편은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많고 무슨 소리고 이런 데가 이렇게 안 좋은 데가 뭔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왜 이렇지 도대체 왜 이렇게 호화불호가 이렇게 양분화돼서 죽일 듯이 싸운단 말이죠. 우리가 대를 두 개 그때 당시에 가져왔을 때도 T 때는 부러지고 에펙스 때는 또 대가 엄청 좋았단 말이죠. 야, 그 편에서 이제 이 주제가 나오게 됐죠. 낚싯대는 공산품인가 수공예품인가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된 거예요. 오늘의 주제 낚싯대는 공산품인가 수공예품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공산품이냐 수공예품이냐를 가르기 전에 이게 또 정의를 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 그렇죠? 무엇이 공산품이고 뭐 이런 거. 일단은 저희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공산품이란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제품, 뭐 공업공, 생산할 산, 뭐 물건품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나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원료를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붙는 대량 생산, 규격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예요. 자, 그리고 수공예품. 네, 공예품은 기계 등을 쓰지 않고 여기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기계 등을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든 수의 물품과 공예 물품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소량 생산,
이 특징이고 만들 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때 달라요. 네, 요게 이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대체 그 공산품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건지 요게 일단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이게 훅 들어가 보죠. 우리 배사님, 찌찌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예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그거죠. 공산품은 옛날의 낚싯대를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은성실타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노란색 무조건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보론 낚싯대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찍어낼 때 그때는 공산품 같은데 요즘은 가늘어지고 더 좋아지고 섬세했다 보니까 그 수공예품 공산품에서 조금 더 한 단계가 업데이트된 그래서 기술력이 가미된 그런 수공예품이라고 봐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산품이라는 말의 정의를 여쭤본 건데 그러면 찌찌뽕님께서는 공산품은 찍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찍어내는 것이죠. 찍어내는 것이다. 뭐 약간 그 전체를 함축적으로 그렇죠. 찍어내니까는 그 상품의 품질이 균일하겠죠. 근데 수공예품은 내가 아무리 사람이라도 잘해도 뭐가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고 나쁘고가 이제 이렇게 갈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민물 낚싯대 중에 대나무로 만든 민물 낚싯대가 있더라고. 수제로 만든 게 그게 뭐 한 500만 원씩 6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낚싯대 한 대가. 만져보고는 싶네요.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충분히 그는 수공예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찌찌뽕님께서 내리는 정의는 공산품은 이렇게 찍어내는 거고 수공예품은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죠.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말 단어의 뜻과 일맥상통하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냥 산업적인 걸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산품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것도 다 공산품이고, 이런 탁자도 공산품이고, 노트북도 공산품이고, 다 공산품 아니에요, 이거 다. 그 외가 지금 이제 수공예품이 되겠죠. 이제 대량 생산을 안 하고, 뭐 부채 같은 이런 거죠. 부채가 아까 이야기했던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특산품이죠.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깎아서 만드는 것들. 그때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모양도 다 달라. 그게 이제 매력이 되는 것이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화돼 가지고 그걸 뭐랍니까? 플래트랍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그 레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고 보여지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산품으로 보여지는데, 낚싯대가 당연히 공산품일 것으로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다지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렇게 말지도 못하고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말 그대로 이제 대나무나 깎아서 만들어 앉아 있지. 불에 구워가지고 쪄가지고 구워 만들고 있지. 그 카본은 자체가 안 되니까 만들랭이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프레스에 압축하고 하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산품인 것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매님께서는 공산품, 어떤 걸 공산품? 이거 뭐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거의 동의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산품은 제업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규격화된 게 저는 공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공예품 같은 경우는 수공예품이 있지만은 거기서 레벨이 별도로 나눠질 것이다. 자, 수공예품은 어떤 것도 다 수공예품이 됩니다. 근데 장인들이 만드는 수공예품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규격화된 공산품처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규격화돼서 나온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수공예품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존재하고 공산품에 대한 레벨의 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공산품과 수공예품의 됩니다. 랩샵입니다. 상당한데. 제 학교 후배입니다. 어디 중학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우리 박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산품이라는 거는 어째 기계 힘에서 아까 다 말씀하셨다시피 대량 생산, 규격이 있는 제품들을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보태면은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동일한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한 개의 뭐 자동차를 만들면은 한 라인의 그 자동차는 똑같은 성능을 웬만하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한 성능을 내는 게 공산품이고,
미적 기능이 없이 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제 공예품이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성능을 내는 이런 퍼포먼스에 관련된 거는 공산품이 맞고, 미적 이렇게 우리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자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그럼 그림도 수공예품에 가깝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대표적인 수공예품이라고 봐요. 예. 사진은 공예품이 같다. 사진도 이게 사진은 또 카피가 막 가능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그 빛이나 그쵸,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진이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트, 미술, 예술로 이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수공예품 아니에요? 수공예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기능을 동일한 기능을 내야 된다. 동일. 그게 규격이죠. 그게 규격이에요. 사실은 규격화라는 게 거의 일정해야 된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에러가 날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그 규격화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편차가 많으면 이제 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뽑기가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죠.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뽑기. 나는 왜 똥손인가? 똥손이 아닌데 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규격이 이렇게 이제 딱 이 규격과 이 규격 사이가 이렇게 뭐 좀 타이트해야 되는데 너무 멀다든지 이렇게 1과 그렇죠. 0이 사이가 많이 멀다면 뭐 0.1, 0.2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멀면 이제 뽑기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에러가 나지만 드물거든요. 그렇죠. 양산되어 있는 자동차의 대수를 이렇게 봤을 때 엄청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많이 만들죠. 만 단위로 만들지 않나요? 네, 만단위로 만들죠. 만의 한계 개념하고 이 낚싯대로 돌아왔을 때 보면 낚싯대는 몇백 대란 말이에요. 이게 몇 천 대도 잘 안 만들어요. 라인업 자체가 보면 몇백 대 만드는 것 중에 이 정도로 시끄러울 것 같으면 이거는 그 규격이 모호하다. 검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갖다가 몇십만 원 받고 낚싯대를 팔아먹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검수를 좀 꼼꼼히 하면 불량품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엄청나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전수 검사를 하느냐. 그렇죠. 전수 검사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내가 물어봤을 때 전수 검사해요 물어봤을 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와 대단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대를 보고 펴고 문제 없네. 문제는 아니겠죠. 꼼꼼하게 봐, 꼼꼼하게. 가이드라인이 잘 이렇게 조립이 됐는지, 릴시트는 조립이 잘 됐는지, 대기선은 없는지 이런 거 전수검사. 우리가 원하는 전수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이 들어간 기능이 추부하를 걸어가지고 낚싯대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려보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실전 테스트 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왜 낚싯대는 여기 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 이게 그러면 낚싯대는 과연 이게 공산품인가?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공산품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불량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도요타라는 회사는 그 식스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엄청 올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도요타가 거의 성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낚싯대는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100만 대를 생산하지도 못할 뿐더러 소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낚싯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오차를.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도 있어요. 전수검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일일이 모든 대를 테스트를 못 해볼 거라는 거죠. 대는 외관으로서는 도장 상태, 뭐 가이드라인, 뭐 가이드가 있냐 없냐 그 정도로 되지 실제 퍼포먼스에 대한 테스트는 100%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박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앞에 대표님께서는 이 휨새, 추부와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검수라는 부분에서 일반 조구사에서 생각하는 검수는 가이드라인이 맞는지 뭐 제대로 뭐 본드질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렉서스 편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잘 부사진다. 한 번 가서 챔질했는데 부사진다. 피다가 부사진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실제로 사무회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회사를 진짜? 제가
그 사무 빅캐츠 X VIP 이소를 갖고 있는데 그 3번대를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 VIP 이소. 예, 그걸 갖다가 그거 한번 튼튼한데? 찾아가서 이제 직접 회사 구경도 할 겸 3번대를 교체할 겸 갔는데 뭐 전부 다 둘러보진 못했죠. 제가 관계자나 무슨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검수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박대에서 부서진다라면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균열을 갖다가 찾아서 그걸 갖다가 걸러내는 게 제대로 된 검사인데 앞에 자동차 뭐 도요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낚싯대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검수를 하는 기술이나 설비 장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갖춰진 곳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낚싯대의 뭐 거의 뭐 종주국이라는 일본도 과연 그렇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분명히 낚싯대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옮기는 과정, 거기서 불량률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QC에 대한, QC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느냐가. QC가 뭐예요? 품질 관리? 품질 품질 컨트롤. 예. 품질 관리? 네, 저는. 퀄리티 컨트롤. 네, 퀄리티 컨트롤. 예. 내가 봐도 규격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규격화, 말 그대로 재원은 그 1번 때, 2번 때, 3번 때, 4번 때, 5번 때 성경은 얼마, 원경은 얼마 그 편차는 거의 없어요. 그 편차는 실제로 거의 없어. 그게 뭐 갑자기 뭐 내가 0.8mm짜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0.9mm가 나온다? 그럼 그거는 그 위에 때라는 거죠. 그 정도의 그 편차 안에는 들어간다고 실제로 봤을 때. 그럼 규격화는 맞거든요. 맞는데 느낌은 수공예 품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분명히 규격화돼 가지고 만들어 나오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 온라인 마켓에 올라가는 그 상세 페이지에 보면 이 말이 진짜 많아요. 장인, 손길.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공예품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거는 자기만들의 PR이지 않을까. 장사 수단이죠. 이뻐요. 우리가 이제 일반 낚시인들이 봤을 때 개를 새로 샀어요. 소문을 듣고 뭐 좋다 나쁘다 떠났다 샀는데 이뻐요. 그리고 가벼워. 좋아. 아, 잘 샀네. 그런 만족감이 먼저 들려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 볼 거 아닙니까? 장인이다. 이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한 대를 팔기 위한 홍보지 않을까, 상사지 않을까. 마케팅적인 요소다. 네. 그 장인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수공예품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인은 명인 장인은 네, 다 수공예품에서 수공예품에서 쓰는 거죠. 뭐 명인 정도, 명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명장, 그렇죠. 자동차에는. 근데 장인이라는 말은 거의 뭐 한 땀 한 땀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걸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거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화제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게 대체 낚싯대를 뭐 각자 얼마나 쓰시고 얼마나 부러뜨려 보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 입장들이 다들 다르시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일단은 그 제일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우리 준어부 한 달에 한 10회 이상은 가지 않을까. 선상 낚시를. 초창기에 사진이 나왔지만은 선상에서 2-430으로 내가 메다급 이상의 부실을 잡았을 때도 안 빠졌던 낚싯대가 부실이 내가 볼 때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입질했을 때 챔질했을 때 세동강이 났어요. 그 낚싯대가. 물론 그 전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낚시를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었겠죠. 데미지를 받거나 있어서 부러졌겠지만은 그 뒤에 다시 똑같은 데를 샀어요. 선상을 갔는데 그럼 첫날에 다 부러졌어요. 첫날에. 고기였는데 세동 났을 때 줄로 당겨보니까 용치 놀래기가 한 20cm짜리 되는 건데 부러졌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바둑인데? 바둑인데 그런다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정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그 낚싯대 챔질이나 낚싯대를 운영하는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는 그 낚싯대를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제 다른 낚싯대로 이렇게 운영해서 쓰는데 그거는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제조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거는 기술적인 게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제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사람이 똑같은
같은 경험이 2회 이상 반복되면 거의 확신을 예. 그래서 그 낚싯대 안 씁니다, 이제. 아, 두 배가 아닙니다. 아니 그 낚싯대 대한민국의 돌풍을 일으킨 그 낚싯대인데 그렇죠. 정작 장본인은 안 쓴다. 제가 그것 때문에 6개월을 바둑이가 기다릴 정도로 중국 공장에서도 네이버 실업 1위를 올라갔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대는 4절짜리예요. 보통은 이제 5절이죠. 5동갈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끄트머리는 다 날립니다. 성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초리대와 손잡이대. 그럼 보통 이제 2번, 3번, 4번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내가 부러질 때 보면 덜 뽑혀 노는 부분, 미미 말씀하시는 거죠. 덜 뽑혀 노는 부분. 그 가장 많았던 기억이 나고 그 초기에 설계자가 그대로 이렇게 설계한 그 내용대로 카본의 톤수나 두께나 제대로 된 설계된 그 어떤 카본의 원단이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믿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보니까. 안 보이는데 예. 그걸 이렇게 감아서 꽉 눌려가지고 그냥 찐따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부셔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말씀에 좀 그걸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제조사에 그리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낚싯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낚싯대가 저는 카본 원단 자체가 완벽한 소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에 결함이 있으면은 양산품에서 결함이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제조사도 보면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고 제조사도 알 거 아니에요. 동일한 부위가 여러 사람에서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결함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만 인정이 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불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제조사는 소비자 핑계를 대고 왜냐면은 이게 낚시라는 환경 자체가 거칠잖아요. 보관이나 이런 게 거치기 때문에 그런 또 약점을 파고들어서 또 AS적인 부분을 안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 저 네. 찌찌뽕은 전무입니다. 맨날 배 천정 때리고 뭐 너무 낚싯대 때리고 막. 저 다른 낚싯대 때려가지고 이렇게 그 줄 끄는 거는 또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놓고 그거 흑역사를 좀 뺍시다. 바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흑역사 좀 뺍시다. 모른 척하고 그래 뭐. 저 5만 원짜리 가지고 우리 그때 가마대 들고 낚시했는데 발이 빡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었죠. 성격 나오잖아 성격 그때. 왜 그 수리하면 몇십만 원 나오는데. 우리 이제 박 과장님께서는 그 낚싯대를 또 부러뜨려 본 경험,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나요? 낚싯대를 저는 원래 좀 소중히 다루는 편이에요. 낚싯대도 절대 갯바위 절대 안 놓거든요. 저는 스타일상 절대 그 외관에 그 흠집 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래서 저는 잘 부러뜨리는 일은 없는데 예전에 이때까지 낚시를 하면서 딱 2번 부러뜨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동일 제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부분이 결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대체적으로는 낚싯대는 결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몇 번째 부러졌어요? 그냥 다 세 동강씩 나더라고요. 근데 첫 딱 동간이 나는 게가 중요한데 예. 첫 날라가는 게 보통 2번, 3번 부러지면은 3번이 부러진 거거든요. 예. 2번이 부러져가 3번을 때리진 않거든요. 3번이 부러지면서 2번을 친다고 이렇게. 저는 못 느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다 터져버리니까 저는 이제 알 수는 없죠. 아 그럼 2번, 3번, 4번 다 날아가는 건가? 그렇죠. 예. 순간 빠박 이렇게 날라갔었거든요. 그게 뭐 유튜브 촬영이나 하면서 그리 됐으면은 뭐 기록에도 좀 있을 건데 뭐 그럴 때는 아니라서. 그 정도 날아가려면은 굉장히 고탄성 카본이 많이 들어간 낚싯대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 40톤 베이스들 그냥 얌전하게 안 부러지잖아요 소리도 꽉 가잖아요. 이렇게 막 빠박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 대목에서 또 저는 이렇게 캐스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PD 입장으로서 과연 그 2번 부러진 낚싯대가 어디 낚시 회사에 무슨 데인지 그런 이게 또 거는 궁금하네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제가 여기서는 좀 공개하기 그렇고요. 국산입니까? 국산? 저만 알고 있는 비밀로. 국산? 예, 국산이죠. 예. 국산. 아하. 예, 국산 보통- 있고 일산 하나 있고. 보통 이렇게 그 정신없을 때 훅 들어가면 얘기를 하시는데 일산이 참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행간해가지고. 일산도 한 번 있었어요. 일산도. 예. 우리 부매님께서는 뭐 낚싯대 이렇게 부러뜨린 경험. 네. 아까 뭐 또 잠깐 얘기하셨던 게 또 사무. 네네, 사무 빅키츠 저 VIP 이소 그게 3번 때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야기하시죠. 빅캐치가 아니고 빅캐치입니다. 아, 빅키치. 예, 빅키치. 치치. 예, 오케이. 그 3번 때가 부서졌습니다. 3번 때. 3번 때? 예, 3번 때가 부러졌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낚싯대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저희 그때 정출 때였죠. 정출 때 들어갔다가 살짝 데미지를 입긴 입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뒤에 이제 제가 또 어디서 뭐 TV로 본 것 많아갖고 챔질을 갖다 좀 과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챔질을 갖다가 과격하게 해서 뭐 확확 뒤로 제끼는 스타일인데 뒤에 이제 갯바위 약간 튀어나온 쪽 그쪽에 제끼다가 한 번에 살짝 다 했어요? 살짝 다 했어요. 살짝 뭐 세게 다인 정도는 왜냐하면 대를 갖다가 90도까지 올려서 약간 뒤로 더 제쳐온 상태에서 그래 했는데 그 다음 챔질할 때 이제 챔질해서 그 뒤에 거는 이제 신경을 썼죠. 저도 이게 약간 그래서 땡기는 순간 뻑 소리가 나면서 제 머리 위로 똑 떨어지는데 1, 2번, 4, 5번 아니고 3번 되면 똑 부서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고기는 저도 똑같이 줄을 당겨서 줄이 좋네. 예, 줄을 똑같이 당겨갖고 탁 했는데 보고 요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내만 또 심하네. 보고 요만한 게 올라와. 그래서 사무 피켓처 가서 그때 5만 원이라고 했나? 그랬는데 수입이 싸네요. 예, 직접 왔다고 10,000원 깎아주시더라고요. 4만 원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싯대는 몇십만 원 주고 사는데 그 바위에 데미지 조금 입었다고 그게 챔질을 했는데 아무리 과격하게 챔질을 한다 해도 그게 낚싯대 뿌릴 정도면은 낚싯대에 대한 기능을 갖다 그럼 박과장님처럼 갯바위 한 번 안 긁히고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낚시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아니요, 갯바위 그 정도 부딪히면 그래도 갯바위 예를 들어서 갯바위는 일반 낚싯대나 이런 어떤 뭐 다른 물체들보다 훨씬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거 약하단 말이에요. 카본이라는 게 그 날카로운 거기에 탁 이렇게 기스가 난다든지 충격이 가 있을 때 그 데미지가 벌어져 있으면 거기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한 게 제조사의 무조건 잘못이 아니라고 한 게 사실상 데미지를 입고 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뭐 낚싯대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겉에 이제 요렇게 갯바위에 묻으면 흙 같은 거 이제 묻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털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헛챔질 같은 그 챔질에 그게 부서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 부분이 찍힌 부분이 딱 부러진 거예요? 네, 그쪽 부분이. 기스는 그렇게 많이 안 나도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낚싯대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시간이 얘기입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낚싯대는 가늘어지고 예뻐지고 했지만 강도에서는 옛날 거보다는 못한 것 같네요.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가벼운데 그렇죠. 가는데 디자인 이쁜 데를 좋고 디자인적으로 그, 찾다 보니까 그러고 고탄성 이런 쪽을 찾다 보니까 낚싯대 특성이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몸도 충격이죠. 점점 가벼워지듯이 대동도 좀 가벼워졌거든요. 선배님. 우리 주민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는 자 계속 말씀하세요. 그 낚싯대는 잊어보지 않는 그러면 확실히 무겁네 그쪽이. 그러면 이 대표님은 왜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들은 기억이 나요. 저는 웬만해서는 낚싯대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면서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촬영을 하면서는 알바트로스 그때 부셨죠 제가. 네. 그다음 이번에 렉세스 EXR T500 부셨어요. 그 테스트 한다고 바로 빠트 때 바로 날라가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가 예전에 수리를 좀 해줄 때 이렇게 이제 보면 미미가 안 노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미미가 안 논다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낚싯대에서 가장 중요한 힘새가 안 논다라는 이야기예요. 대가 힘새가 나와주게 되면 잘 안 부러집니다.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힘새가 밸런스고 밸런스가 힘새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메디와 메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치 한 대처럼 휘어지는 그 대가 궁극의 대로 보여지는데 부러진 대들을 보면 미미가 박혀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저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대가 2번 대, 3번 대, 2번 대가 끄떡끄떡, 3번 대가 끄떡끄떡 노는 거라 이렇게 논다 이거지. 그러면 휘었을 때 그 각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 날아간다고. 약간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가 돼가지고 거기가 누적대가 결국 날아가더라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그런 명백한 그 에라입니다. 에라. 설계 에라.
그래서 요즘에는 나오는 낚싯대들은 전부 거기 이중 보관해서 다 나오잖아요. 요즘 낚싯대들. 일반 그 비싼 데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예. 싼 데들은 또 그런 그렇죠, 것도 싼 없고 것들. 보면 뭐 지금 현재 예전에 그런 기억이고 최근에 부러졌던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그 영상을 보면 휘임새가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또 미미는 다 나왔는데 그래도 2번 대와 3번 대로 넘어가는 그 힘새 그러니까 3번 대, 4번 대가 힘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휘임새 자체가 선조자에 가깝게 좀 뻣뻣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좀 구정한 느낌이 되고 그 2번 대가 날아간다. 2번 대 아니면 3번 대 날아간다. 힘새가 좋으면 3번 대 아니면 4번 대 날아간다. 그런데 힘새가 진짜 좋으면 자꾸 이제 무게중심 뒤로 가는 거지. 두꺼운 데로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지, 요즘에 이제. 근데 그때 그 낚싯대는 부수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래도 이해를 안 했거든요. 부서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면 부서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도 안 부서지는 데는 또 안 부서진다. 귀 뒤로 보통은 예, 근데 이제 대는 넘기려고 하거든요. 대는 그 실제 내가 이 선상이지만 모든 낚싯대 그 스텝들이 테스트하는 거 보면 대 가지고 있는 성능이 50%밖에 안 쓴다. 대는 3번 대하고 4번 대가 휘어줘야 그 각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물론 너무 선조자라고 한 거는 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본조자 같으면 3번 대, 4번 대가 메인인데 그래 되려면 대가 진짜 많이 휘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방송할 때 뽀사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를 많이 휘어가지고 실제 바란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딱 안 놓으면은 3번 대 날라가. 2번 대 날아가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지? 디스그지 할 때 막 고기 앞에서 깔짝깔짝깔짝 그리고 그럴 때 2번이 날아가고. 뽑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왜 이런 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뭘까 뭐 이런 얘기 좀 안 들을 수 없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 대 공장에 한번 갔잖아요, 박 과장님. 예. 대 공장 그 정상에 보니까 그때 한 갔었죠. 네, 근데 그럼 거기는 제대로 또 봤을 도장 거 공장. 아니에요. 네. 도장 공장이고 앞에 뭐 성형이 이런 데는 못 가봤죠. 제대로 공부한 게 거의 1년밖에 안 됐죠, 우리가. 한 1년? 1년 남짓 정도 되는데 카본에 굉장히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쏠려가지고 있는데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 도장, 마감 도장, 도료 그러면 이제 우리 찌로 치면은 한 번 딱 그 도장하면은 최고로 친다고. 왜? 예민하거든. 그럼 대신에 약하고 그래서 2번 딱 때린다고. 그러면 조금 튼튼해지는 대신에 감도가 떨어진다. 왜? 도장이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튼튼해진. 이게 만일에 대로 온다면 대로 왔을 때 도장을 여러 번 때린다. 똑같은 스펙인데 이게 똑같은 스펙인데 그 얇은 도장이지만 2번 때린 거하고 3번 때린 거하고 4번 때린 거하고 다를 거라는 거지. 레이어링 같은 개념이죠. 그게 겹겹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피츠의 트라이던트의 제너럴이라는 그 모델에 보면 5급의 그 도장을 했다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게도 지금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약간 변수로 지금 나와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게 또 화학 쪽에 또 페인트 쪽에 연구소에 있는 분이 실제 있었어요. 페인트 쪽에 또 일을 하신다는 분이 댓글을 남겨준 게 아주 조금 히트였는데 그 좀 이게 내구도에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는 그런 도료가 굉장히 있다고. 많다. 실제로 이야기를 있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도장 쪽을 조금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얘네 직업이 도장 쪽이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장 이 표면에 있는 도료가 아크릴릭이 뭐 그런 계열의 이제 투명 도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료는 이렇게 플렉시블한 느낌이 있는 도료예요. 하드한 게 아니고 경도가. 조금 늘어나는 성질의 도료가 발리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낚싯대를 보면은 낚싯대 한 절 자체가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마디가 모여서 스무스하게 좀 휘는 느낌이에요. 절리 휘는 거는 약해요. 실제로 보면 예. 한 절이 휘는 거는 그 커브가 지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죠. 많이 강하진 않는데 아마 많이 휘는 데는 1, 2번이 좀 많이 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휘어봤자 초리대가 제일 많이 휘고 사용상에서는 예, 그런데 기능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강도에는 휘는 걸 치면 2번 때가 최고 많이 이겠죠. 예, 그렇죠. 오래 들어내고 예. 뭐 하고 할 때 뭐 보면 딱 보면 2번 때가 최고 많이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도료 자체가 그렇게 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 기능을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좀. 나는 사실은 우리가 카본에만 몰입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그래. 저 도료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똑같은 스펙의 카본 설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도료를 가지고 성질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훨씬 더 끈끈한 낚싯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나는 대표님 이야기 듣고 그 생각이 나는 게 도장을 하고 열 처리를 하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도료의 문제가 아니고 열 처리 과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카본을 성형을 할 때 열 처리를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합니다. 예, 하죠. 근데 우리가 쇠도 보면은 열 처리를 하고 다시 담금질을 잘 못하면은 다시 기존의 강도로 다시 돌아와 버리거든요. 차라리 그 열 처리가 다시 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요즘 그 수박 에다가 그 시커먼 그 도료 뿌려가지고 망치로 그 오한말 같은 거로 망치 두드려 깨가지고 뭐 몽 깨는 그거 그 도료 유튜브 봤잖아요. 유튜브 그 펜타곤에도 그 외벽에도 그 발려져 있다고 실제 그 뭐 보니까 그 장난 아니더만 보니까 그 소재들만 봤을 때도 이 도료에 대한 부분이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색깔만 내는 정도의 수준에 멈췄다면 지금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도료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강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실제 두껍게 발리니까는 강도는. 그것뿐만 아니고 레이어를 여러 겹 칠했을 때에 기본 카본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 어떤 수지를 썼느냐 내가 보통 우레탄을 많이 쓴다고 돼 있는데 우레탄 쓰고 그 안에 모르잖아요. 지금 몇 겹을 이렇게 칠했을 때 그때 그 페인트 회사의 연구소에 있는 그분이 한 이야기로는 전혀 다른 물성으로 바뀔 수 있다. 대는 예를 들어서 저탄성을 썼는데 대는 저탄성을 썼어요.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조금 그 무겁고 좀 많이 출렁거리는 스타일이 되겠죠. 대 자체가. 그런데 도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물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도료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찌를 보면 도료를 가지고 도료를 잘 이렇게 해놓으면 찌가 안 부러진다. 안 깨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갯바위 이렇게 부딪혔을 때 보면 기스만 나지 안 부러지는 도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공법을 해가지고도 몇 겹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넣으니까 충분히 대에도 그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물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낚시인이시잖아요. 네 분 다. 그래도 내가 쓰는 낚싯대가 이게 너무 뽑기 운이 심해서 나는 잘 부러지고 누구는 그렇게 좋다더라. 이게 편차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가 지금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이게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부매님께서 이거 대체 이 뽑기 이걸 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낚시 조구 업체에서 Q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준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뽑기는 저희가 외관상 보고 어떻게 뽑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체 검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납해서 한번 흔들어 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조구사의 기술적인 부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검수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입장. 맞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뽑기라는 게 우리나라 제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일산보다 좀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게 일산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많이 깔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결함 부위를 찾기가 이제 표본이 많으니까 찾기가 쉬운데 국산 때들은 이제 그 표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시대적 변화가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변화도 거기 맞춰가다 보니까 그 제품의 개발과 그 변화의 속도에 따른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예전처럼 그냥 이 낚싯대 이렇게 완벽한 물성이니까 이대로 쭉 만들면 된다 해서 쭉 만들면은 어느 정도 잡혔겠죠, 품질이. 근데 또 변화를 줘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은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조사 문제가 아니고 원단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제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예. 이렇게 이제 오차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예, 제가 보기엔 오류를 줄이기는 어렵고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조사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데 계속 소비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 결함이 맞으니까 한번 해주겠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보면은 생산 날짜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날짜에 따른 제품이 분류되는 걸 우리가 로또 넘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낚싯대도 그런 품질 관리만 어느 정도만 되면은 어느 날짜에 만들어진 제품에 결함이 생겼다. 그럼 그 제품만 검수를 하면은 전체적인 그 오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검수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러니까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만약에 생산 라인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그 넘버가 있으면 그 라인에 돼 있는 부분을 전수 검사만 들어가면 예, 예.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 과장님 하신 이야기에 좀 보태고 싶은 게 조구 업체들이 너무 방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 작년 일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S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S사에 너무 좋아하는 모델. S3입니까 S가? 시마노. 아, 시마노. 시마노가 시마노지, 시마노. 예, 시마노에 있어가지고 대표님한테 한번 가져갔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걸 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롱하게 이쁘지 않습니까? 바로 이네씨 잘 있죠. 예. 그때 바로 예, 테스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파인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일본 쪽으로 보냈었습니다. 윤성을 통해서 보냈는데 돌아온 답은 이 정도는 이게 스파인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이게 시마노 측에서도 그게 범위가 있는가 봐요. 예,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스파인은 정확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뭔가 돌아갔을 때 그 범위는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건데 시마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방어적인 태세를 갖다가 깔고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찌찌봉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입니다. 국내 조급체 A사에서 제가 낚싯대를 1호대 450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수축구멍부터 먼저 여놓고 그래갖고 그걸 사용하려고 딱 여는데 경사 가이드에서 이게 가이드가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링이 빠졌구나. 네. 근데 처음 패보던 낚싯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래 빠졌다니까는 택배비를 제가 계산하고 보내래요. 교체해 준다고. 받을 때도 택배비를 제가 또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수축금을 안 감았으면 반품을 했겠죠. 그런데 그 수축금을 손잡이대를 감아놨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되고 그래서 낚시방 가서 10,000원 주고 제가 새로 교체를 했어요. 한 번도 안 썼는데 새로운 낚싯대, 새로 받은 낚싯대인데 그게 뭐냐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맞던 금수라는 거를 검사를 했으면 찌그레 패봐갖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이렇게 한 번만을 봤으면 저 같은 일은 발생이 안 됐겠죠. 뽑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뽑기 했을 때 나도 뽑기를 잘못 뽑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좀 말을 좀 아끼긴 아껴야 되겠는데 사실은 거의 제조사의 책임이다. 그 박 과장님은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원단을 만드는 거는 그 이제 우리 SK도 있고 뭐 토레이 원단도 있고 한데 그거를 뭐 사오는 매입하는 매입처에서의 이제 책임이에요, 다. 원단도 이제 그 매입을 해온 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원단, 뭐 안 좋은 원단, 뭐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은 원단으로 돌리긴 좀 어렵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QC는 당연한 거고 뭐 싼 것들은 싼 대로 QC를 하고 비싼 것들은 뭐 전수검사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 더 붙이자면 뽑기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면 대를 우리가 낚시방에 가서 내가 렉서스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라고 해요, 혹시? 쉽게?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그게 나는 아니 고가의 장비를 하나 사는데 보고만 사야 돼. 이게 뭐가 좀 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좀 펴봐도 됩니까? 하면 다 이때까지 그게 우리는 이제 박 과장님은 단골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닌 시점에. 펴도 되요 했으니까 펴봐라 하는 거죠. 예. 업주들이 이거 낚시 시스템 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사람이 없다는 근데 거죠. 그것도 지금 좀 이상한 게 오픈된 거잖아요, 이게. 전대를 펴서 다 펴가지고 오픈해가 흔들었어요. 새 거예요? 그렇지. 그래 되면 중고가 돼. 맞네. 그래 되면 중고가 돼. 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G5 가서 흔들어 볼 수 있는 사람 가서. 못하지. 못 흔들어 보잖아요. 맞지. 낚시방에서 공소리 건설해줄걸요? 안 그러잖아요. 한 번만. 살 거다 하면서 말라펴봅니까? 얘는 온다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박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물론 G5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G5는. 근데 웬만한 일산에 한 80에서 100만 원대까지도 보면 제가 이걸 사고 싶다 하면 뭐 가까운 예로 만원. 이제 만원 구경할 게 많으니까 만원 가서 하면 구경할 게 많아서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구경 많아서 많은데. 네, 많아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하는데, 저는 이제 낚싯대를 갖다가 제가 사는 곳이 따로 있고, 다른 소모품들을 위해서 가는데, 다른 분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시마노 아니면 다이아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직원분이 직접 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단골 가는 데는 내가 이거 사겠다면 본인이 직접 펴보고 검수해보고 맞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아라. 이기 때문에 저는 박 과장님 쪽에 조금 더. 그러면 만 원은 그렇다 치고 일반 구멍가게는 없을 건데 대들이 그냥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대인데 예전에 우리 뭐 대를 하나 이렇게 대가 어디 있을까 낚시방에 만어처럼 쫙 이렇게 있다가 이거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냥 카talog 딱 보고 하나 사주세요. 네, 카talog 보고 주문을 하는 거죠. 며칠 뒤에 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이제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열악하다면 10만 원, 20만 원짜리만 팔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올 텐데 그런 조건밖에 안 되면서도 되는 60만 원짜리 대를 파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노는 데들은 전부 비싼 데에 대한 이야기만 노는 거지 싼 데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이런 비싼 데를 사는데 내가 한번 해보거나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한번 흔들어 보거나 추를 한번 달아보거나 할 수 있는 없다라는 거지. 그 메이커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정이라도 하나 해줘가지고 이 집에 가면 항상 우리 라인업 최고급 라인업에 대해서는 뭐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해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체험전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죠? 지금 없지 않냐는 거죠. 예, 그거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운빨이 좋아가지고 수덕이 좋아서 잘 뽑은 관계 없는데 똥손이 되면 이렇게 뽑기라는 이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플래그십은 웃기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는 알아서 쓰면 돼. 알아서 쓰면 되는데 50만 원 이상, 뭐 5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그 회사의 플래그십이죠. 최고급 대에 대한 자존심. 그러면 뭐 만회에 가라, 아니면 88에 가라, 뭐 아니면 어디에 가라. 거기 가면 라인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항상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항상 볼 수 있는, 그 줄로 치면은 끊어보고 뭐 잡아 당겨 볼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런 서비스 같은 게 병행이 돼야 뽑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대를 내가 10대 가져와서 테스트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는 한 대, 플래그십 모델 한 대를 전체 일반화시키지는 않지만 이 한 대로서도 내가 뭔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플래그십은 가지고 있는 가치가 C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릴도 그 한 대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 릴 한 개 가지고. 우리는 장비라 하고 또 소품, 장비는 소품이라니까. 그 편차가 10대를 가져왔는데 그 편차가 지금처럼 난다면 그 비싼 데들이 이거는 공산품의 탈을 쓴 소공예품이에요. 일산 소위 말하는 완전 하이엔드급 그 이제 뭐 가마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데샤나 뭐 이렇게 정말 끄트머리에 있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대들 뭐 혹은 뭐 일산 대들 보면 어이없이 부러졌어요. 뭐 이런 류의 어떤 QC에 관련된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뭐 인낙이나 이런 데 봐도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그렇긴 합니다. 근데 비단 우리 국산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정말 뭐 나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하는 이야기를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일본 때나 좀 비싼 낚싯대들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단지 비싸서 그냥 기분상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박 과장님 먼저. 저는 그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명백한 게 있다 생각하는데, 고가의 낚싯대를 다루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낚시의 숙련도도 있고 낚싯대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손율이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국산대라도 최고급 모델들은 저도 이제 좀 떨어진다 보는데, 이제 중급 라인에서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싼 거는 싫고 또 이거는 너무 비싸고, 그 중간 걸 잡았을 때 이제 그때 그 낚싯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사용 방법이 또 그런 문제를 좀 낳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이 국산 때 하면은 아이고 뭐 국산 때 뭐 40~50만 원, 50만 원, 아이고 뭐 말지. 원래 국산은 다 이렇지. 근데 200만 대 하면 일산은 안 그렇지. 근데 국산은 이렇지. 어쩔 수 있나? 그럼 A사하고 전화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귀찮아. 그런 이제 관심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박혀 있는 고정관념이 어느 그렇죠, 그렇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냥 뭐, 아이고, 이거 뭐 A사하고 말지, 뭐 말라고 뭐, 괜히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런, 그래서 접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우리 이제 부모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지금 저 찌찌봉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낚싯대 뭐 하이엔드급 정도 되면 직구를 많이 하시죠. 가격을 좀 더, 물론 뭐 정품을 샀을 때 보증서의 차이는 좀 있긴 한데, 그걸 산다라는 거는 직구에 택배로 와도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국산에 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정도 되는, 물론 일산을 먼저 예를 드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이제 구전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소비자가, 유저가 과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를 싸잡아서 흔히 얘기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의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무게를 좀 더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산 낚싯대 만약에 내가 부러뜨렸다면 그 네가 잘못한 거야. 맞죠. 네 낚시 실력이 그게 그럴 리가 없다. 네, 맞죠.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서로 옥신각신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신뢰도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진짜 신뢰도인 것 같아요. 예. 제품에 대한 믿음이죠. 이미 뿌리 깊게 박힌 어떤 일산 낚싯대에 대한 어떤 존엄성 같은 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압도적인 기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뭐 최고로 쳤던 그 인텐샤 시리즈들, 이제 인텐샤가 G5까지 나왔는데 그게 20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G5요? 네, G5 한 200만 원, 예, 200 몇십만 원 그렇죠. 정상가로 하는데, 봤을 때뭐 좀 되죠. 실제 이제 없어서 못 팔고 그런 데가 허무하게 부러졌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챔질했는데 G5가 부러졌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가 뻑뻑 소리를 내면서 이내 부러질 것처럼 해도 부시리가 얼마짜리 올라와서 그런 소리 들어도,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인텐샤 시리즈가 수십 년 됐어요.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이와도 수출하고 시마노도 OEM 수출하고 했던 그 회사들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G1, 2, 3의 시트 치고 4에서 망하고 지금 5까지 왔는데 그 흉내도 못 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그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낸다. 포르쉐와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포르쉐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넘사벽인 거지 그게. 기술적인 그 임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네시스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따라잡을 수가 없다. 포르쉐야. 메커니즘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마가츠 대도 그렇고 우리 그 시마노 대도, 시마노는 조금 그게 보면은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놓은 아틀이나 극상 같은 거 보면 웬만해서는 그래 쉽게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 쉽게 안 부러지게 만드는 것 이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인낙이나 디낙 저런 데에 뭐 소비자 불만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잘 없어요. 일산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이거는 뭐 내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워낙 이 넘사벽이니까
잘못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그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못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직도 지금 수십 년 동안 대를 오염했던 이 우리나라가 그 지금 가마는 두부째 치고 시마노도 못 따라가고 있는 다이어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설계와 24톤, 30톤, 36톤, 40톤, 50톤 되는 그 톤수 다른 카본과 두께가 또 있대요. 같은 톤수인데 또 두께가 있더라고. 카본 또 두께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이게 미친놈 하나 있으면 웬만하면 진짜 한 10년 정도 쭉 파면 따라갈 만도 한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기술이 지금 현재 가마가츠의 인텐샤, 시마노의 리미티드, 이런 것들이 정말 넘사벽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생긴 거는 비스무리한데, 생긴 건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 집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구분 못 하거든요. 구분 못 한단 말이에요. 전혀 구분 못 하죠. 10배, 20배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구분 못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파손율이 급격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나 방금 대표님 말씀을 듣고 좀 머리 좀 아차 싶은 게 있는데 일산 제품을 보면서 제가 모든 제품을 본 건 아니지만은 일산 제품을 보면서 일산 제품은 카본의 톤수에 대한 부각을 한 번도 하는 제품을 못 봤습니다. 근데 국산 때는 유독 톤수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고탄성스럽다는 거. 그 탄성에 대한 이런 카본 톤수에 대한 이런 메리트를 많이 부각시키고 하는데 여기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야기 안 하죠. 히든 돼야지. 그거 이야기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그렇게 그 사람들은 중탄성 정도 카본을 가지고 가볍게 밸런스 좋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안 되니 소재로서 따라가려니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고 생기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똑똑한데요. 오. 받기 힘들어 되겠다. 그 얘기 딱 순간. 내가 섭외했어. 야, 숟가락 한번 같이 하나. 다 걸리시고. 거의 정확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저도 공부를 이렇게 이제 대를 공부를 하면서, 야, 이 변수가, 함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단을 좋은 걸 쓸지를 못한다. 1번. 즉, 내가 요리를 하는데 내 재료가 저 사람보다 떨어져. 그러면 이기기가 웬만해서는 힘듭니다. 그 토레이 원단하고 SK 원단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이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T 이래가지고 1000 이렇게 나오던데 그 원단하고 SK 원단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우리도 그 토레이 원단 쓰면 되지? 쓸 수가 없죠. 왜? 안 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이 기술력인데. 기본적으로 좋은 소재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기술적인 것,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어떤 품질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구업체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우리 신발의 보아 시스템, 의류의 고어텍스, 이 소재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안 되니까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낚시복 중에서도 고아텍스는 어떤 집에서 쓰고 남은 거 조금 원단 가져와서 몇 번 만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양은 없다는 거지. 등산복 코롱에서는 쓰지 않습니까? 코롱이죠. 코롱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롱에서 쓰고 남은 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 정도 물량이 돼야 이제 고텍스사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고아텍스가 지금 미군의 군복은 거의 다 고아텍스입니다. 신발하고. 우리 가게에 미군이 와요. 회무로 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 미군 기존의 컨셉이. 근데 그 오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위에 군용 야상을 하나 좀 구해달라. 있으면.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게 고아텍스야. 차원이 다르네요. 아니 좋은 거는 자기만 입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가게 놔두면 누구 훔쳐갔어요, 손님이.
가게 걸어놨는데. 오빠 욕심을 지니까 훔쳐가지. 그럼 꼭 잡을 겁니다. CCTV 있습니다. 원천 기술 그리고 원천이 되는 어떤 재료의 퀄리티가 다른 것에서 출발하지 않나 그런 내용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공산품이냐? 낚싯대는 지금 현 상태로 일단은 보는 공산품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아직은 수공예품에 가깝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본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뭐 우선 부메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완성된 공산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미안의 뭐 미생, 뭐 미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죠. 결국적으로는 산업처, 뭘 찍어내듯이 찍어내야 되는 상품인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을 잡기 나름입니다. 이 범위가 맞춰지고 어느 정도 앞에 말씀하신 뭐 도요타 정도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일반적인 자동차급 정도까지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뭐 그런 공산품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공산품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미완성의 공산품이다. 미완성에 아직까지는 미완성에 가까운 공산품이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배사장님 의견. 국산의 그 국내 조급체들도 일산처럼 이래가 이래? 아닌데 싸움 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만 퀄리티만 올라가면 이거는 공산품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된 거 K마크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공산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에이 국산 뭐 한국 조급체면 국산 조급체면 한국 제품이 다 이랬지 그런 소리는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산인데 이대가 그래 에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급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산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산도 할 수 있다라는 국산 조급체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찌찌뽕님은 응원의 메시지로.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릴 같은 경우는 삼성이 개입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괜찮겠네. 삼성이 개입하면. 삼성이나 아니면 포스코. 예, 그렇죠. 시마노가 처음에 자전거 후랭으로 시작했지. 그래, 그러면 되겠네. 포스코 포저리 가면 되겠네. 아 근데 이거 갑자기 그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굴지에 내놓으라는 기업 중에서 만약에 낚싯대에 손을 댄다 하면 이 회사 정도는 돼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의견이 있을까요? 재산이나 매출액이나 그런 거 볼 때 삼성이죠. 아유, 그렇게 보면 이제 조무사가 맞는데. 되게 가능하시겠죠. 피곤해지는데 갑자기 인사고 인사. 안 돼. 그렇죠. 뭐 카본 원단도 결국에 실의 모임이고 뭐 그런 거. 원단을 새로 만들어야 돼. 토리 원단 필요 없는 거 있잖아 지금. 카본을 대체할 수 있는 원단은 없을까요? 그래핀이 있어요. 그래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신소재 그래핀을 성공을 시키면 다 말밥이야. 뭐 토리 원단이고 뭐고 다 말밥이야. 다들 장난감 수준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소재가. 너무 원하지 않지 나는. 낚싯대가 정말 안 부러질 거라 아마 그래 되면. 저는 그 전에 뭐 다 공감을 하는 게 공산품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산품이 맞지만은 좀 더 이제 제조사에서 자존심을 걸고 우리 회사의 프라이드다 이 제품은 좀 그런 마인드로 제품을 좀 더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일반화된 우리가 좋은 공산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제품 쓰면 돼 이 정도의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보다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산보다는 국산으로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는. 낚싯대가? 예, 엄청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닙니까? 저는 왜냐면 사놓고 안 써요. 그래요? 사기만 사놓고 네. 결정적일 때는 일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기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일산 써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예. 고기 근데- 안 물 것 같고 일산 때 잘 물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자동차도 예전에 뭐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거든요. 똑같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현대는 현대차에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 회사에 그걸 걸었기 때문에
저것에도 이런 마인드만 좀 수반이 되면은 충분히 소비자들의 그런 그 소비욕을 더 땡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들어보니까 이 후환이 좀 두려운지 저는 이제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90% 이상이 수공예품이다. 내가 쓰레기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공산품은 무슨 공산품? 지금 현재 국산 그 낚싯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규격이나 QC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공산품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다라면 공산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공산품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나올 점수가 없어요. 규격도 전혀 없고 메이커마다 규격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만들든 과장님이 만들든 대사장이 만들든 부매니저가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규격은 같은 어떤 스펙은 재원은 나와야죠. 재원. 어떤 재원. 그게 아까 그랬죠. 때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그 수공예품이지. 그게 수공예품이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술을 만들고 같은 소주인데 이렇게 달라. 과양주잖아요, 그게. 그 수공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수공예는 그렇게 내가 규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수공예품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낚싯대는 거의 수공예품이에요. 다만 기계의 힘을 빌리고 뭐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뭐 스펙 이런 것들이 좀 비스무리해. 자세히 안 보면 실제 1호대나 2호대나 저 멀리 떨어지면 잘 구분 못해요. 그리고 1호대, 1.25대, 1.5대 10g, 20g 차이밖에 안 나요. 실제 무게가.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는 자세히 안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공예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 수공예품이다. 대표님은 이제 90% 이상 수공예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뽑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산대들은 지금 뭐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뽑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뽑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공산품이냐, 소공예품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뭐 요거 이제 오늘 첫방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고, 뭐 다음번에는 이제 뭐 라이브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첫방 해보신 소감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연장자 순으로 갈까요? 네. 밑으로 갑니까? 우로 갑니까? 제부터 합니까? 예. 밑에서부터 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그거 하시기로 안 했어요. 그 이름 정하시기. 코너 이름이요? 네. 코너 이름, 그럼 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뭐 해보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코너 이름? 과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 코너 이름? 저는 오늘 또 시작할 때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 그냥 토크가 붙는 거로 하고 조조 토크로. 조조 토크. 조조? 예. 조조? 예. 네. 한자가 무슨? 그 앞에 낚시 조자 쓰고 그 조동아리 할 때 조자 써가지고 조조 토크 하는 것도. 나름대로 예. 생각을 하죠. 낚시의 조동아리들. 원래 주동아리 하면 더 좋은데 주동아리보다는 같이 조조 토크. 일단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철이하고 내가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주동아리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죠? 이렇게 그렇네. 조조 토크. 살짝 이런 느낌.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아니 만약에 다음에 게스트가 나오든지 나올 때는 우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낚시에 이게 안 나올 수 있으면 아니 그 뭐 나쁘지는 않는데 뭐 기분 별로 안 좋다. 야. 어쨌든 뭐 오늘 어려운 뭐 자리였을 텐데 우리 박 과장님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또 밥상을 또 내가 또 차려놓은 밥상에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데 한번 초대를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또 오셨으니까 저도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찌찌뽕 왔는데 공부 좀 하고 오고 내 이름만 나올 줄 알았다네. 변함없는 모습에 정말 고맙고, 그리고 우리 부매니저는 역시 뭐 낭린이 작년까지만 해도 낭린이었는데
매서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지금 현재 국산 낚싯대의 현 주소는 고칠 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다. 공예품이라고는 아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수공예품인데 그래도 잘 만드는 수공예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메이크에서 뭐 보고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4명의 이야기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챙겨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또 연장자님 이제 미군 출신일 것 같은 이제 내를 쳐다봐. 찌찌뽕님 되겠습니다. 거의 제너럴 수준입니다. 제너럴 장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표님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제조사들이 조금만 더, 조급체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 오늘 같은 회의는 필요가 없겠죠. 안 되다 보니까, 미비하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다가 또 가감없이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니 아니면 또 이 사람 살 건데 뭐 별로 신경 안 쓰지 라고 하는 등한시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국산 제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조구사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좋아, 이 과장님이 나이 더 많지 않나? 네, 과장님 더 많으시죠. 제가 더 많아요? 와, 그러면 이게 베이직이 있는데. 저보다 더 많아 보이시는데. 오늘 뭐 마지막일 것 같네요, 과장님. 안 그래도 노안인데.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이 대표님 만나서 이제 피싱기 아이템 이렇게 방송 와봤는데, 저는 예전부터 피싱기 아이템에서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소비자들과 유저들과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제 많아지는 게 당연히 좋고, 대신에 이거는 이 대표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장르 자체가 흥행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대표님은 그런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소비자들과 이 소통을 하고 싶다는 이 욕망, 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저 앞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잡는 낚시 말고 교양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흥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단어라든지 이런 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를 하면 뭐다라는 게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피싱기 아이템이 좀 됐으면 좀 좋겠다, 바람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부배님 어떤 느낌이셨나요 오늘? 그래도 네. 꼭 뭐 한 번은 또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앞에 뭐 다른 방송 때도 참여를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근거나 팩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갖다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눠야 맞는 거지,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맞다, 너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우린 서로 다르니까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더 좋은 발전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방송이고 그런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좋아. 역시. 이게 오늘 이제 클로징하고 그다음에 코너 이름은 좋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본을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팀 조무사의 부매니저. 팀 조무사의 부매니저. 오늘 어쨌든 출연하신 우리 패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영상은요 무자막으로 바로 편집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그 4명의 이야기 의견이었지만은 요걸 통해서 우리 조력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받고 싶어서 요 콘텐츠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많은 의견, 내가 생각할 때는 공산품이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수공예품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내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좀 더 또 판을 키워서 돌아올 수 있는 피싱 기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1시간 40분 넘는 시간 동안 이 토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